6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흐린 날씨 속에 오늘 원주 지역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영서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아침과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동해 북부선 구간 중 양양 속초를 잇는 509 노선이 당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설악산 우회 노선이 아닌 터널로 변경돼 추진됩니다. 강원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 현황 들어보시고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강원 지역 청년들의 창업 성공 사례를 알아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리포터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 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원주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서 문화 기반 시설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행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강원도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소득이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링크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해 총 근로소득이 강원도의 9.5배에 달해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강원도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소득은 3,440만 원이며 2020년 도내 총급여 17조 8,269억 원을 근로자 51만 9천여 명으로 나눈 금액으로 사실상 근로자 1인당 평균 총소득셈입니다. 이 같은 도내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소득과 총급여액은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문제를 놓고 촉발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강원도 내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에미콘 업계는 시멘트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현장 납품에 차질이 생겼고 유통업계는 도매업체들이 물건을 구하러 직접 생산 공장을 찾아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6월 성수기 기준 이틀치에 불과한 분량으로 업계에서는 10일부터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에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강릉과 제진역을 통과하는 동해 북부선 구간 중 양양과 속초를 잇는 509 노선이 당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설악산 우회 노선이 아닌 터널로 변경돼 추진됩니다. 강원도의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 현황 들어보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용식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이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우선 동해 북부선 사업의 취지와 소개부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동해 북부선은 30년 전부터 이제 동해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염원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몇 번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경제 타락성 이제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 노선이 추진되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제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 때에 남북 협력 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받아서 강릉 제진간 110.7km를 남북협력 지원 자금에서 2조 7천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착공을 앞둔 노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노선별로 역세권 개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기초 설계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 동해안 지역 노선이 사실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런가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선하고 역세권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역사라든가 아니면 노선이 결정될 때 그 지역의 의견들을 좀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이 이제 노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의 그 장의 의견만을 듣고 이제 노선이나 역사를 이제 확정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주민 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겠지만은 그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치단체장의 의견, 그다음에 이제 논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정리가 돼야 이제 확실하게 노선이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것이 끝나야 착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양양하고 속초를 잇는 509 노선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죠. 설악산 국립공원 구간인데 우회 노선보다는 터널을 통과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고 하죠. 예. 이 철도 건설 기본 계획을 변경하게 돼서 이 변경이 되는 노선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동해안 쪽에 네. 이제 뭐 고속도로를 놓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국도를 건설하거나 철도를 건설할 때 네. 가장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보호법, 백두대간 관리법, 국립공원 관리법에서 온갖 법들이 많아요. 그러다 뭐 이제 도립공원 관리법까지 들어서가지고 문화재,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사업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사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립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동해 북부선이 이제 그쪽으로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동해안에 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3척이 모두 다 이 동해안 지역 해안가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해 북부선이 놓여지게 되면 전부 다 도심을 관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백두대간 쪽으로 이제 노선이 좀 서쪽으로 치우쳐서 가다 보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뭐 국립공원, 국립공원 관리법, 백두대간법, 환경법 이런 데 다 걸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110.7km가 예산이 뭐 2조 7천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하로 들어가면 그 공구에 대해서는 최소한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노선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변경은 가능한데 그럴 경우 이제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서 고속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동해 북부선하고 이제 만나거든요. 네. 근데 만나는 이제 그 정착점이 시내예요. 시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도시를 3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초시 입장에서는 지하화를 요구하거든요. 네. 지하화를 요구하면 한 3천억에서 4천억의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그것은 속초시가 원하니까 속초시에서 그 돈을 대라 비용을. 네. 속초시 뭐 1년 예산이 4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네. 그 예산을 다 거다 쏟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단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이제 동해 북부선 사업을 이렇게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역 사회 시사하는 바 역시 다를 거라고 봅니다. 강원도에 끼치는 영향, 뭐 의미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영동 지역이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국가균형 지역 발전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 유치가 어려웠던 거죠. 그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과의 거리가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영동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동 지역의 물류센터나 산업단지 유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동해 북부선이 연결된다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남과 북, 그다음에 동서축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럼 영동 지역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곧 강원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고, 특히 영동 지역 혹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 북부선 사업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빨리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건설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 북부선을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크게는 국가 발전, 작게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해서 추진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 주말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강원도의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일까요? 네,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우수한 스타트업과 창업 제품들이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했고요. 시민들은 색다른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이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했는데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도에도 스타트업이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기획하게 된 행사입니다. 혼자서 스타트업과 창업을 이끌어가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네, 다양한 스타트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내 창업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은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상품 구매부터 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스타트업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네, 들어보니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익한 행사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행사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민들이 부스를 구경하고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투표함에 넣어보고요. 또 무대에서 진행되는 투자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의 모의 투자를 직접 보고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공연의 분위기를 살려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는데요. 또 올해는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이 더 다채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강원 창조혁신경제센터 지역사업단의 김재학 단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모이면 사실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페스티벌 같은 박람회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창업가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강원도에 무슨 뭐 좋은 스타트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8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열정이 뛰어나고 또 에너지도 넘치고 기술도 수도권 기업에 못지않은 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팀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격려해 주시고 물건도 살 수 있으면 구매해 주시고 또 어깨도 한번 두들겨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현장 소식이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죠?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데요. 도내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상태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역 스토리를 소재로 스토리텔링 상품화를 만드는 기업과 감정 다이어리나 질문 일기, 감사 일기장을 제작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창업팀, 그리고 약 사용에 관한 궁금점이나 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어플을 운영하는 팀까지 다양한 창업팀이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던 창업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걸 구매해 줄 수 있는 이제 시민분들도 만나실 수도 있고 관계된 기관 같은 데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을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향후 같이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명함 주고받고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을 좀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다양히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시민들의 반응 또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민들은 한자리에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제품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두 손 가득한 관람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장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홍천 협동조합에서 만든 홍천 찐빵과 그리고 또 이제 춘천에서 만든 그 인삼 김을 샀어요. 예, 그리고 양양에서 만든 그 자동차 차량용 방향제. 예, 그것들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지역에서 나는 그런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특화인 상품들을 가지고 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또 이렇게 색다른 그런 물품도 많고 상품도 많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또 서울과 그리고 전국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예, 많은 이런 부스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사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행사를 주관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원주뿐만 아니라 춘천과 강릉을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순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도내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기업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창업 이론과 기본을 익힐 수 있는 아카데미가 운영되고요. 현재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발표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오디션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에도 의미 있는 축제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 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원주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서 문화 기반 시설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원주 시립도서관 이문희 관장 연결해서 행사 진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든 독서인들의 축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올해 원주 지역에서 열리죠. 1년 내내 독서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인데 우선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 취지부터 들려주시죠. 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여 개최비 3억 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 국민 대상 독서문화 축제입니다. 2021년
부산시 북구에 이어 2022년 원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독서대전 특히나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책과 함께 회복하자는 취지로 열릴 텐데 이 9월 본행사 프로그램만 해도 50여 개, 또 연중 프로그램이 41개입니다. 개략적인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에서는 독서대전을 개최하여 올해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온 일상을 주제로 책의 공간, 작은 책방, 작은 도서관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으로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연중 행사는 크게 그림책 행복, 박경리 행복, 책 읽는 행복, 책을 느끼는 행복, 책을 나누는 행복, 책을 소개하는 행복 총 6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 운영되며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행복 레시피 그림책 만들기, 박경리 작가 독서 챌린지, 북살롱, 어린이 책 공연 등 아주 다양한 책 관련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원주 댄싱 공연장과 젊음의 광장에서 원주의 특색을 살린 내용으로 짜여진 개막식과 독서 문화의상 수상, 전국적인 지명도의 작가 강연, 공연 등의 행사가 봄 행사장 무대에서 진행되며 이외에도 전시, 학술 토론, 북페어 등의 행사를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프로그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박경리 뮤지엄에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텐데 더불어서 박경리 선생의 생애를 영화로 볼 수 있는 토지극장도 지난 4일 열렸고 또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박경리 작가의 생애 마지막을 보낸 원주 흥엄면 매질이 박경리 뮤지엄에서 이번 달 5월 7일부터 9월까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영화로 만나보는 토지극장을 상영합니다. 네. 박경리 작가의 대표 작품 토지와 김약국의 딸들, 표류도를 레트로 감성으로 꾸민 극장에서 옛날 영화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책 내용을 토대로 3에서 5분 내외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이 5분 영화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번 달 4일부터 5분 영화제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공모대의 주제는 책으로 발생된 내용을 원작 삼아 자신의 관점에서 각색하여 3에서 5분 분량의 짧은 영상을 제작한 작품이 대상이며 영상에 쓰이는 책은 출품자가 자유롭게 선정하면 됩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9월 독서대전 본행사 기간에 상장 수여식과 수상 작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또 특히 그림책 센터가 생기고요. 각종 연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원주 지역이 새로운 그림책 도시로 떠오르고 있죠. 이번 독서대전에서 그림책 연계 사업으로는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독서대전은 그림책 행복이라는 테마 아래 7개의 프로그램을 운행 중이고 그중 그림책 센터와 연결하여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창작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그림책, 그림평론, 그림책 전시,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이 원주시가 공공도서관을 크게 확충하고 있죠. 이미 운영 중인 5곳의 공공도서관 외에 권역별로도 도서관 3곳을 더 짓고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원주시는 그동안 부족했던 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도서관 3곳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부권에는 기업도시 샘마르 도서관이 공사 중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이 2,837평방미터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아파트 단지, 교육시설이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은 시립화장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문화복지공간에는 태장도서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603평방미터로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복합공간 안에 태장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북부권 공공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퇴장이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국원도서관이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은 1,500평방미터로 2024년 10월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초대 말씀 듣고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2022년 대한민국 독서전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슬기롭고 영원하게 일상을 회복하기를 소명하며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독서대전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연계된 SNS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문희 강장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